데일리 브리핑. 네, 글로벌 무역에서 필수적인 존재가 바로 이 파나마 운하입니다. 그런데 이 파나마 운하가 최근에 지역 가뭄으로 통과를 기다리는 선박들이 엄청나게 밀려 있다는 소식인데요. 지금 전화에는 문대원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이 파나마 운하 이 입구의 트래픽 잼이 아주 심각한 지연을 일으키고 있다고 이런 소식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바다 위에 선박 트래픽입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한 200대가 넘는 배가 바다 아이고. 중간에 둥둥 떠 있다고 하는데요. 와우. 네. 이 모든 선박들이 컨테이너들을 싣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네. 뭐 가구, 소비재료,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이 자동차도 다 있는데 있고요. 네. 그렇습니다. 이 병목 현상이 계속되는 이유는 이 근방에 굉장히 unusual하게 가뭄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요. 그래가지고 사실 이 물을 저수지에서 가져다가 이걸 배를 높였다 낮췄다 그러지 않습니까? 아하. 이걸 락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통과하는 선박을 제한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수면이 다르다 생각하면 태평양하고 대서양하고 높이가 다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카나리 통과하는 중간에 같은 호수가 있답니다. 네. 그 호수를 통과하는데 호수 높이가 이 바다보다 26m가 더 높대요. 그래서 높였다가 이제 낮췄다가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물이 없어져가지고 요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요새 매년 13,000에서 14,000 이 선박이 통과하는데 요새 아주 한 75%까지 줄였다고 하는데 이 정말 요새 가뭄이 이렇게 지속된다면 이 파나마 카날 외에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만든다네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 운하에서 다른 곳으로 뱃머리를 돌리는 선박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시간이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예. 이렇게 지체되다 보니까 이 바다에 떠서 대기하는 그 선박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. 2주 전과 비교하면 보통 한 160척 정도가 대기 숫자인데 요새 한 125 정도 줄어들었고 네.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. 그리고 또 대기하는 시간도 예전에는 지난달만 해도 6일에서 7일 정도였는데 이게 요새 10일 넘어갑니다. 10일, 11일. 거의 두 배나 늘었네요. 그리고 또 LPG 같은 거 가스 운반하는 탱커 같은 경우에는 13일이 늘어나서 거의 뭐 2주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주위에 콜롬비아나 멕시코 같은 데서 아주 비난이 실려나고요. 결국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모든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. 없죠. 네. 네. 아니 근데 사실 그동안에 니카라과의 운하를 뭐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? 그렇습니다. 사실 1900년도 초에 미국 의회에 두 가지 옵션이 있었다고 해요. 하나가 이 파나마 카날이고 또 하나가 니카라구아 카날이었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긴 얘기 짧게 하면 이 파나마로 낙찰이 된 이유가 이 거리가 훨씬 더 짧습니다. 네. 그리고 중간에 이 화산들이 없다는 이유로 파나마를 선택했는데 예. 사실 자칫하다가는 니카라구아 카날이 될 뻔했다고도 하네요. 사실 이 니카라구아 정부가 19세기 내내 이 외국 투자, 정부라든가 사업가들의 투자를 찾아왔는데 결국은 미국 정부도 양쪽을 생각을 하다가 이 지진, 뭐 산사태, 폭우, 또 정치적 불안 등 이런 걸로 인해서 파나마를 결정을 했는데 사실 1902년에 그 니카라구아의 모모톰보 화산이 폭발했습니다. 아이고, 네. 그러자 이제 파나마 측을 지지하던 측에서는 이때다 하면서 아주 강력한 로비 활동을 펼치면서 결국은 파나마 쪽으로 이제 카날이 방향을 바꾸게 된 것이죠.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혹시 니카라과 운하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을까요? 또 그렇죠. 요새같이 뭐 또 다른 옵션이 없을까 생각하는 시기에는 예.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중국 사업가가 이걸 하겠다고 이제 나섰습니다. 그래가지고 2020년 정도까지 니카라구아 카날을 짓겠다고 그랬었는데 결국 시지부지 됐죠. 요새는 정말 이 니카라구아 카날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보면 가능하다고 해요. 그런데 거리가 한층 깁니다. 이 파나마 카날은 맞아요. 파나마 카날 전체가 한 50마일 정도라고 하는데 니카라구아도 이것도 가운데 호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네네. 호수 양쪽으로 거리를 더해보면 75마일이라 한 배 반인 거죠.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에다가 또 환경적인 파괴, 무슨 뭐 수질 오염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하는데 니카라구아 정부는 그래도 말은 100%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네요.
근데 뭐 다른 옵션이 또 있다면서요? 미국에서 한 시스템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 그러던데. 그렇습니다. 이게 지금 가장 그 유력한 걸로 보이는데 바로 이름이 랜드 브리지예요. 결국은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이어지는 그 철도 화물 열차 시스템입니다. 아하. 근데 사실 미국이 레이건 정부 시절 1980년대 이후에 국내 화물 열차 레귤레이션이 상당히 완화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뉴욕, 뉴저지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몬트리올 거쳐서 할리팩스까지 연결되는 게 굉장히 실용성이 높아졌습니다. 근데 이제 철도를 비교를 하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유라시아 랜드 브리지도 있는데 그 비교해 보면 장점이 뭐냐면 캐나다 시스템이나 미국 시스템이나 이거는 국가 하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. 여러 국가를 거치지 않는 거죠. 그렇죠. 이게 절차가 훨씬 더 간단해가지고 간단하죠. 이 랜드 브리지 시스템이 성공한다면 사실 이 파나마 카날의 올터네티브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정말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그 산업체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. 사실 철도 분야도 이 장기 노선으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해야 되고 선박 산업도 이렇게 되다 보면 쇼핑 시간 단축에서 경비 절약을 중요시해야 되고 또 화물 운송업의 포워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? 네네. 이런 측도 커스터머들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게 모두 하나가 돼야 된다는데 실질적으로 배를 그 파나마 카널을 이용해서 싱가포르에서 뉴욕까지 가는데 36일이 걸린다고 해요. 그런데 만약 이 랜드 브리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것이 19일에 가능하다고 하네요. 네. 아, 그래요? 네,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다른 카널보다도 가장 유력한 옵션이라고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외에 또 다른 옵션들은 또 없습니까? 리스트를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. 아, 이게 그래요?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만은 예. 한측에서는 새로운 카널을 공사하되 아까처럼 말한 그 수면을 높였다 낮췄다 하는 거 없이 그냥 해면과 같은 레벨은 뻥 뚫자는 건데 이거는 건설 비용이 엄청날 것으로 보이고요. 네. 그리고 콜롬비아에서는 이 자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지하 철도 시스템을 한다고 이런 것도 내놓은 것도 있고 예. 또 사실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캐나다 북쪽의 북극 근방에 거기 통과하는 Northwest Passage라고 있습니다. 요새 그게 배도 많이 가는데 나오죠. 그 말이 많이 그렇습니다. 나와요. 네. 요새 이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네, 녹아있는 네.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하. 그렇지만 이제 동시에 이게 1년 내내 가능한 게 아니죠. 네, 그렇죠. 그래가지고 요새 지금 가뭄 문제로 파나마 카넬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다른 것이 없을까 이제 이런 옵션을 생각하다 보니까 역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니카라구아 카날인데 또 한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러다가 조금 있다 비가 다시 내려서 가뭄이 없어지면 이거 다 없었던 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웃고 있네요. 네. 아,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이 아시아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 오는 배들이 말이죠. 이 서부 네. 포트에서 짐을 내려서 동부 쪽이나 이쪽으로 지금 기차로 옮기는 양이 굉장히 늘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. 그렇죠. 그게 예. 바로 랜브리지인데 예. 좀 더 빨라지고 이 효율성이 높아지면 이것도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다고 그렇죠, 생각이 드네요. 말이에요. 네. 그런데 이제 네. 그거는 이제 미국이 목적지일 경우에는 그게 좀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 다른 네. 나라일 경우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. 네. 그렇죠. 네. 자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.